그럼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둘이 모여가지고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저기도 야채 팔다가 회사 다녔다면서요? 네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직장인 47세 남자입니다. 일단 우리가 김포에 사는데 네. 희한 김포, 부천 이런 데들은 네. 경기도긴 한데 원래 경기도가 북부는 의정부, 남부는 수원이거든요. 예, 관할이. 네. 근데 그 동쪽 서쪽 이쪽에 붙어 있는 몇 군데들은 인천 관할이에요.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천에 신청을 했죠. 그죠? 네네. 김포에 사니까. 네. 회생 신청 전에 네. 우리가 빚이 얼마 정도 있었어요? 해외 신청 전에 거의 2억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2억은 왜 생긴 거예요? 2억은 이제 뭐 사업 한다고 대출 받고 공구 사고 뭐 준비하고 카드 깡이나 그걸 하게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이게 채무 상황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대출 받아가지고 빚을 못 갚은 거는 어느 정도고 카드 깡이나 아니면은 돌려막기 네. 이런 걸로 늘어난 빚은 어느 정도 되고 그래요? 대출 같은 거는 거의 해봤자 한 3, 4천밖에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카드 깡이랑 돌려막기를 몇 년 하셨어요? 1년도 안 됐을 거예요. 1년도 안 됐는데 네. 근데 막 그게 막 그렇게 눈덩이 같이 막 그렇게 불어나요? 네. 그게 늘어나더라고요. 무섭게 늘어나더라고요. 오. 막지를 못하니까. 회생이 두 번째 신청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죠? 네. 그럼 이전에는 회생 신청 왜 하셨어요? 이전에는 이제 야채 가게 운영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다른 상권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감소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들 월급도 못 주면서 가게가 점점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때 그냥 가게를 접고 개인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대출 받은 게 많았어요? 그때도 막 돌려막고 그러셨어요? 아니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대출 받은 거 있었고. 대출 받은 거? 네네. 그때는 얼마 정도였었어요? 우리 회생할 때? 회사할 때 그때는 거의 1억 정도? 1억 정도? 네네. 2018년도에 면책이 됐다면 네네. 사실은 2013, 14년도에 신청을 했을 거고 네. 그때는 5년 면제가 기본이었거든요. 네네. 18년도에 면책이 됐단 말이죠. 네네. 그죠?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딱 면책 끝나고 네. 갑자기 또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면책이 끝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조용히 살자. 그때는 회사 다니셨어요? 네, 그때는 회사 끝나고 이제 조용히 살자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제 아는 동생이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아까 여기 오신 분도 네. 그 회생하면서 뭐가 바뀌었냐니까 아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네, 네 맞습니다. 맨날 아는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야. 이게. 네네. 그 아는 동생이. 아는 동생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자. 네. 자기가 이제 뭐 이것저것 다 할 줄 아니까 하자. 아니 그러니까 인테리어 사업을 하자는 사람이 네. 그 당시에 자기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둘이 모여가지고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자기도 야채 팔다가 회사 다녔다면서요? 네네. 근데 무슨 갑자기 인테리어 사업을 해요?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이 해봤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시공도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안다. 자격증은 그래서 있고? 자격증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둘이 의기투합해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자고 해서 네. 대표 대출까지 받은 거예요? 네. 그 사람 대출 받았어요? 아니 저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게? 그 사람 지금 동물단체 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동물단체 그거는 언제부터 일했어요 거기는? 동물단체 그 봉사예요? 예, 봉사. 봉사를 하는데 제가 부대표를 안 하고 싶었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부대표가 되고 좀 큰 단체였어요? 아니 그렇게 큰 단체는 아니었어요. 동물단체 활동하시면서 문제 있는 건 없었어요? 뭐 이제 업주들이랑 싸우고 대부분 싸우는 게 이제 많죠. 싸우고 이제 뭐 고소한다 그러면 막 업주들이 막 낯들고 와서 뭐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뭉덩이 들고 와서 협박하는 업주들도 있고 그게 되게 많아요. 동물단체 그거는 왜 뜻한 바가 있어서 하신 거예요? 뭐 이 인권이나 아니면 무슨 뭐 어떤 사회 운동에 그런 관심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그냥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가게 된 거예요? 뜬금없이 가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제 한번 가게 되니까 개 잡는 걸 보게 되고 개들 불쌍하게 되니까 불쌍하죠. 잡는 걸 보면 불쌍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해볼까 말까 생각하다가 그쪽으로 어떻게 가게 되더라고요. 에휴,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연대보증인 여기 있던데 네. 한테 무슨 사기를 당하셨어요?
카드깡 한 걸 빌려갖고 카드를 맡기려고 그러는데 그 카드 대금을 이제 제가 이제 통장 압류가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그분한테 돈을 빌린 걸 맡겼어요. 원래 카드깡이라는 건 모르셨어요? 예, 전혀 몰랐어요, 카드깡. 몰랐는데 네. 선생님께서 요즘 빚도 막 돌려막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들다. 네. 그래서 더 이상 막 돌려막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럼 카드깡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카드깡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네, 맞죠. 라고 예, 그쪽에서 얘기를 했고 그럼 카드깡 어떻게 하셨어요? 카드깡 물건 사는 줄 알았더니 응. 물건도 안 사고 그냥 카드 그걸로 하더라고. 카드 긁어갖고 입금해주고 사기친 그분이 아는 분이 있다 만나볼래? 그럼 만나볼게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랑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다음날 만나가지고 카드깡을 하고 그 사람한테 통장으로 돈을 받고. 그래서 그 돈을 그 사기꾼한테 맡겨놨는데 네. 그냥 지가 쓰고 튀었다는 거죠? 도망가지는 못했고 갖고 있냐 물어봤더니 갖고 있다고 저한테 이제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장 이제 연체가 계속 시작되면 통장에 묶일 수 있으니까 네네. 자기한테 달라 그런 거고 그 돈을. 예, 예. 그죠? 이제 고소가 들어오면은 이거 그 사람도 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아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약간 좀 대책이 없는데 귀여우시네요. 너무 대체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당신 때문에 시간을 다 버렸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사무장님을 처음에 통화한 사무장님한테 그 얘기 전달했죠.